무려 2년 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2016년 5월에 결혼한 지 6개월 된 30대 신혼부부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귀가하는데요. 그 후 2년 10개월 동안 이 부부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허허.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이제 실종 당일 아내가 먼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 이후에 남편도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 모습은 나오는데 이분이 남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남편인데요. 5시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부부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실종 나흘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런 CCTV 등 아파트 내부와 주변을 수색해 보는데 네. 이들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겁니다. 어허. 이게 과연 범죄 피해를 당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는 가운데 네. 경찰이 최근에 이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허허.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게 그 전단입니다. 2016년 5월 부산에서 30대 신혼부부가 실종이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남편분은 저때 당시에는 2016년에는 34살이지만요. 지금은 37살이에요. 아내는 36. 저렇게 아래 사진은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했던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에 포착됐던 즉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이 됐는데 나오는 모습은 포착이 안 되고 어디로 온가 행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정말 흔적도 없이 몸만 사라진 경우에 지금 굉장히 미스터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정말 증발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네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모습은 없고 집안에 네.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침입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아하.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둘이 그냥 어떻게 실종됐을 어디로 갔을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외부인이 침입했다라는 흔적도 뭐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하. 그럼 두 사람이 다투거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네. 문제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외부 흔적은 전혀 없었으나 사라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뭘까요? 뭐냐 하면 가방과 여권, 지갑, 노트북 어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일부 화장품도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것만 딱 본다면 그냥 어디 여행을 간 듯한 모습이죠. 여권 네. 없고 가방 없고 지갑 없고 일부 화장품도 챙겨갔고 네. 단순히 여행 간 모습인데 문제는 여행을 갔다면 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어딘가에 찍혔었어야 그럴 수 되는데 있네요. 정말 사라졌다는 말이죠. 아하. 이 자체가 그럼 외부 침입에 의한 범죄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정말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또다시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신혼집의 내부 저 CCTV가 찍힌 이후에 나흘 만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서 저 집에 가봤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강력 사건에 피해를 당한 거 아닐까 경찰이 샅샅이 집안 내부를 다 훑어봤겠죠. 혈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진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방, 지갑, 노트북, 여권 이것만 감쪽까지 사라졌어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뭐 외국 나갔다 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없었다는 거고요. 노트북은 평소에 이제 사용하던 노트북도 없어졌고요. 뭐 화장품도 일부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들어올 때 찍힌 그 CCTV에 찍힌 복장이 집에 확인을 다 해봤는데 의류를 다 맞춰봤는데 그 복장은 없습니다. 그 복장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혹시 여권 가져왔다는데 출국 기록은 없습니까? 출국 내역도 실시간으로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데 까지 없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장희영 교수님이 증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게 지금 상황이 정말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활 반응, 생활 흔적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신용카드 이런 걸 어디서 국내에 있다면 뭔가 사용했을 그런 흔적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생활 반응은 없습니까 지금? 네, 뭐 생활 반응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하. 뭐 여권을 가지고 나갔을 걸로 추정되는데 일단 네. 출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네. 국내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네. 아마도 뭐 카드나 이런 것들 은행 뭐 계좌 를 인출하거나 뭐 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여자 측에서는 네. 실종 신고를 내달라 해가지고 실종 신고를 냈는데 아하. 한참 기다리던 이 남자 측은 아마 이 부부가 국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엇인가 뭐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겠느냐. 아마 뭐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서야 실종 신고 남자 얼굴까지 이제서야 나오는 이유는 네. 당시에 남자 측 보호자들이 네. 공개하기를 꺼렸습니다. 아하. 살아있을 거라고 계속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얘기는 아마도 뭐 지금 나가는 장면이 잡히지 않아서 네. 뭔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지만 여자 측에서는 네. 아마 남자의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다. 피신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영상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이수정 교수님, 네. 저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포착됐는데 혹시 엘리베이터 또는 저 아파트의 CCTV를 피해서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일까? 혹시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뭐 요즘 같으면 불가능하죠. CCTV가 하도 사방에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도 당시에 네. 꽤 고층 아파트여가지고 22대의 CCTV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CCTV가 없었던 이제 곳이 어디냐면 네. 바깥으로 난 이제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22대의 CCTV에 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무엇인가 급하게 이 여행 가방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뭐 어디론가 이제 부부가 이동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을 당시에 가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김보람 변호사님, 휴대전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축 같은 거 혹시 경찰이 추적을 해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뭐 추적되지 않아서 네. 핸드폰 그 추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은 네. 같은 날인 5월경에 남편 휴대전화는 부산 기장군에서 신호가 한번 허허. 잡혔었고요. 네. 같은 날 아내 휴대전화는 서울 강동구에서 신호가 잡혔었습니다. 어허, 네.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네. 왜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두 사람의 핸드폰 위치가 잡혔는지 또 아직 전혀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허. 왜 저들 부부의 휴대전화는 각기 정말로 보세요. 서울과 부산이면 극과 극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이 얘기도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처음에 확인할 때부터 가족하고 또 여자분 가족 양측 부모님들 다 입회시키고 저희 기능에도 10명 다 불러내가지고 하고 형사 몇 번을 서치를 했거든요. CCTV를 수차 돌려서 확인했는데 확인 안 됩니다. CCTV상에. 지금까지는 현재 특별히 단서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좀 많이 답답한 입장이지. 그 뭐 기장 쪽에도 꺼진 것도 저희들 119 수색견 동원해가지고 수색도 다 했고 모텔에 자고 갔나 해가지고 모텔 쪽 CCTV도 다 뜨고 저희들이 확인 다 했거든요. 꺼진 것도. 강동구 쪽에 꺼진 것도 확인을 다 하고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홍순빈 아나운서 혹시라도 이런 이 부부의 행방이 묘연해지기 전에 뭔가 수상쩍은 낌새, 불길한 조짐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혹시? 그래서 경찰이 실종 전 이 부부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아하, 네. 이 남편은 동업자와 함께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실종 전에 이 동업자에게 잔액 전부를 이체를 하면서 당분간 일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슨 사건이 있는데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네.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 아내는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극단장에게 모든 연습 및 공연 참가가 힘들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료 배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문자가 아닌 통화를 했다는 점, 통화가 아닌 문자로 했다는 점, 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수상하다고 이제 좀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물론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경찰도 이 부분을 아마 유심히 들여다보겠지만 보세요. 휴대전화로 문자로 연락하는 것은 꼭 본인이 아닌 경우도 제3자도 범행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뉴스파이터에서도 여러 차례 사건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보냈을 경우와 이제 타인이 보냈을 경우가 있는 네. 거고요. 타인이 보냈을 경우에 이제 가능성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빨리 있죠. 찾게 되니까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타인이 보냈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분간 일이 생겼다는 것도 이 일이 실제로 두 사람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가 감긴 어떤 실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부부 중에 한쪽이 뭔가 부부 중에 나머지 한쪽을 갖다 유인하기 위해서 혹은 집에서 급히 비상계단으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진실을 감추고 그거를 갖다 이제 일종의 거짓으로 과장되게 해서 예를 네. 들어 누가 우리 죽이러 오고 있어. 네. 우리 빨리빨리 여기서 피해야 돼. 아하. 그래 그런 어떤 좀 가상의 진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고 아하.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서 정말 의심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요, 당시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데요. 아하. 이 이제 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가지고 거의 십수년을 아주 서로 이제 집착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뭐 도저히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그걸 연속으로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이제 그 국적,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교포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하.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냐? 노르웨이예요. 아하. 그래서 이 노르웨이 이제 국적의 교포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해서 이 남자는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떠나고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적응을 해서 네. 뭐 동료들과 사업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와중에 네. 실종되기 보름 전에 네. 지금 이 전 여자친구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네. 아하. 근데 이 전 여자친구는 노르웨이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너가 행복하게 지냈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일주일 후에 출국을 합니다. 아하.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여자친구를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서 추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노르웨이에서 살았던 사람 같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현금을 잘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한국으로 귀국해서 있었던 그 일정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카드를 안 쓰고 전부 현금을 쓰면서 지금 이 부부의 주변을 배회했다는 게 이제 확인된 바이거든요. 아하. 더군다나 이 실종된 여성과 만남을 이제 뭐 접촉을 했었다라는 이제 진술들도 목격자 진술들도 있어가지고 네. 무엇인가 이들이 그 전 여자친구로부터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라진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종류의 의심도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의심은 차고 넘치는데 지금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정황상 이 여성이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한국으로 느닷없이 들어왔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했답니다. 그렇다면 장희영 교수님, 경찰도 이 여성을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 여성과 만나서 뭐 조사를 해봐야 어떤 자초지종을 알 수가 있고 이 여성이 정말 혐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해외로 나간 상태니까 당연히 2017년 2월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노르웨이에 가서 그해 8월에 검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붙잡았는데 네. 이제는 노르웨이이고 노르웨이에 있는 이 여성은 지금 노르웨이 국적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아하. 불응하겠다, 소환을 불응하겠다라고 이제 진정을 냅니다. 그리고 네. 그해 12월 2018년 다음 해 2018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노르웨이 법원이 송환 여부 심리 결과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내겠다? 이 여성이 한국에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의문투성인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죠. 이수정 교수님. 네. 노르웨이 법원이 이 송환 관련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여성 한국으로 못 보내겠다 이 결정을 내린 배경 뭔가 이 노르웨이 법원도 뭔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전 여자친구가 관련이 있을 것이 상당 부분 이제 정황적으로는 네. 뭐 어느 정도는 설명의 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으나 네. 사실은 뭐 그 어떤 증거도 사실 없어요. 더군다나 아하. 이 부부가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지금 알 길이 그러네요.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범죄 피의자로 볼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가 돼서 네. 결국에는 송환이 불승인이 난 게 아하. 아니냐.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법무부에서 아마도 그 뒷부분을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다면 앞서도 그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보람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2년 10개월 뒤에 실종된 지 2년 10개월 횟수로는 3년째가 되는 이 시점에서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러면? 시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자분들 가족 측에서 이제 어딘가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공개하는 거를 원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생활 반응도 없고 아까 그 핸드폰 위치도 이후에 잡힌 것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시점에서 잡힌 것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그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목격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면 좀 더 신속하게 이 사건이 좀 밝혀질 여지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남는 대목이에요. 지금 뭔가 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여성은 아직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데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년 10개월 지난 시점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당시에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혹시라도 주변 목격자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